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새해 인사말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인사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상황과 상대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도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말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친숙한 새해 인사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에는 건강, 장수, 평안, 그리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인사말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께도, 어린 사람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직장 상사에게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삶 전체가 두루두루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한마디면 새해의 기쁨을 나누기에 정말 완벽한 인사말이에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바로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이라는 구체적인 바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깊은 배려심과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처럼 평소에 존경하는 어른들께 드리기에 가장 좋은 인사말입니다. 상대방이 아프지 않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평온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사말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 시험을 앞둔 학생,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처럼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당신의 목표가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인사말에는 당신의 능력을 믿고 지지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 동료,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건네면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 인사말로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해보세요.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사말은 조금 특별합니다. 앞으로의 복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동안 받은 도움과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예의 바른 인사말이에요.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인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분들이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윗사람께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지난 1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도 함께 희망차게 나아가자는 성숙한 태도가 돋보이는 표현입니다. 회사 상사, 거래처 관계자, 멘토나 선배님께 이 인사말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세심함과 품격이 잘 드러날 거예요. 가정에 늘 평안과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말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전체의 화목과 행복을 함께 빌어주는 정감 어린 표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가정의 평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정의 평안을 챙겨주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가깝고 살갑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결혼한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사용하기 특히 좋습니다. 집안의 근심과 걱정 대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하고 온화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다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정서를 담은 아름다운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유쾌하고 솔직한 인사말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부자 되세요입니다. 부자 되세요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인기 있는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부자 되세요는 2000년대 초반에 한 카드 회사의 광고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이 광고 카피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순식간에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었고 지금은 정식 인사말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광고에서 시작된 말이 문화가 된 재미있는 사례예요. 과거 한국에서는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속물적이고 품위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현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솔직한 생각을 숨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는 현대인의 솔직한 욕망을 반영한 최고의 덕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서 복은 건강, 평안, 행복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부자 되세요는 명확합니다. 바로 재물, 즉 돈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 솔직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유쾌한 에너지를 줍니다. 애매하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돈 많이 버세요라는 직설적인 응원이 담겨 있으니까요. 부자 되세요는 새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사용해요. 친구와 헤어질 때,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주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가볍고 유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격식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활기찬 인사말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답니다. 이 인사말을 할 때는 밝고 유쾌한 톤으로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웃으면서 네, 당신도 부자 되세요라고 답할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인사말들이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언어 문화인 덕담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뱉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한국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복을 빌어주는 덕담과 그 반대인 악담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정리해 드릴게요. 덕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덕담은 말 그대로 덕이 되는 말, 즉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을 뜻합니다. 주로 새해 첫날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혹은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말입니다. 올해는 꽃길만 걷고 날마다 웃는 일만 생기길 바라. 준비하는 시험에 찰떡같이 합격할 거야. 새해에는 원하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룰 걸세. 자네 얼굴이 훤한 걸 보니 올해 대박이 나겠어. 등입니다. 악담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기운을 꺾는 언어입니다. 악담은 덕담의 반대말로 남을 헐뜯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비는 말을 뜻합니다. 새해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1년 내내 재수가 없다고 여겨 삼가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명절 풍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말하는 사람은 걱정과 조언이라며 건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악담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간섭, 비교, 지적은 대표적인 악담이 됩니다. 직설적인 악담은 너 그렇게 게을러서 뭐 먹고 살래? 올해도 틀렸어. 비교하는 말은 옆집 철수는 대기업 들어갔다는데 넌 언제 취직하니? 외모 지적질은 살 좀 빼야겠다. 굴러다니겠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부담 주는 말에는 올해는 꼭 결혼해야지. 더 늦으면 애도 못 낳아. 등입니다. 진정한 덕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너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이룬 것도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기도 하지요. 1월의 차가운 바람보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더 시리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의 마법이 하나 숨겨져 있으니까요. 바로 음력 설날이라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양력 1월 1일은 지났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진정한 새해인 설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의 설날은 2월 17일이에요. 저는 이 기간을 하늘이 우리에게 준 보너스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차, 작년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지? 그럼 설날 떡국 먹기 전까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봐라며 덤으로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말입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지금은 추가 시간이고 학교 수업으로 치면 쉬는 시간입니다. 경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그냥 이대로 아쉽게 떠나보내기엔 너무 이르다는 뜻이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진짜 새해인 설날이 오기 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라고 해서 거창한 업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미뤄두었던 숙제들을 이 짧은 기간에 다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매듭을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령 읽다가 덮어두었던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는 일, 서랍 속에 엉망으로 쌓여있는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 혹은 작년 한 해 동안 고마웠지만 쑥스러워서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마음과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자책감은 사라지고 그래도 이것 하나는 제대로 끝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뿌듯한 마음이야말로 2025년을 웃으며 보내주고 다가올 새해를 진짜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날까지 남은 날들을 꽉 채워 쓴다면 2025년은 아무것도 안 한 해가 아니라 끝마무리가 참 좋았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시작을 준비해 봅시다. 우리의 새해는 아직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토픽. 다음 중 새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를 고르시오. 근하신년, 마이동풍, 소탐대실, 토사구팽. 모두 아시죠? 정답은 근하신년입니다. 근하신년은 삼가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연하장이나 새해 인사말의 서두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마이동풍은 말 귀에 부는 동쪽 바람이라는 뜻으로 남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것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소탐대실은 작은 이익에 정신을 팔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토사구팽은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도 쓸모가 없게 되면 천대하고 쉽게 버린다는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